장관님께서는 댓글 TF와 세월호 및 위수영 검토 관련 대응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려라. 그러나 위수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대령이 장관 앞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와서 보고할 대령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 많았어요.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이 보고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제가 장관님실로 들어간 게 11시 38분입니다. 예. 그 나온 장관님께서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네. 그렇게 대면복을 드렸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중함 최초에 이 사안을 보고받으시고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그런 충분했습니다. 설명을 드렸다는 거죠. 네. 기무사령관으로부터 3월 16일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실 때 11시 38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몇 분간 보고를 받으셨죠? 38분은 제 그 장관실 들어온 찍힌 시간이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 몇 분 정도 됐어요? 한 5분 대강? 정도 한 제가 5분 정도 보고 받으셨어요? 국방장관과 기무사 간의 사상 초유의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문건의 본질 물타기는 혹시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6분의 패널을 모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뉴스와이드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하극상 이어서 거짓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 국방장관, 기무사, 초유의 폭로전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 여쭤보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민병삼 백기무 부대장이 송 장관은 기무사 문건 문제 없다고 말했다. 기무사 문건 문제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하겠나?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겁니다. 간담회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는 거죠. 간담회 문건을 제출하겠다. 그래서 기무사 문건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간담회 보고서를 듣고 정리한 거예요. 송영무, 기무사 세월호 사찰 수사할 사안이냐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를 회의에 참석했던 백기무 부대장이 요약 정리한 문서로 제출한 겁니다. 국회에. 그런데 국방부 쪽 입장은 민 대령이 본인 메모 내용과 본인이 자의적으로 한 메모다 이거죠. 그리고 개인적 해석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진짜 발언하고 다르게 왜곡해서 기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 이거 묵과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게 등장하는데 거짓 서명이라 끝까지 거부했다. 이건 국방부에서 만든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만들었냐? 국방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하려고 작성했다. 그런데 일부 서명을 받다가 중단했다. 이것은 이제 기무사 문건 문제 없다고 이게 잘못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다.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병삼 백기무 부대장이 또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거짓말 한다고요? 사실이 아니라 목숨 10개도 모자란다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병삼 대령의 행태는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국방부 입장입니다. 한국당 송영무 사상 초유의 일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송영무 자진 사퇴 안 하면 국회 해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민주당 민병삼 없던 양심이 전역 신청한 후에 생겨났나? 네. 청와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이다. 들어보시죠. 그 위수영 검토 문건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내가 법조계 자문을 구해보니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그런 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정확히 적었죠. 우리 기무사와 관련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신 똑바로 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날 2차례에 걸쳐서 우리 기무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안보실 1차장을 갖다 거기다가 붙여놓고 가면 안보실 차장님이 했다고 그걸 갖다 소설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대장이라고 거짓말을 안 하고 대령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건 없잖아요. 모든 대장분들은 거짓말 안 하나요? 대령들은 거짓말하고.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대령이 장관님의 이런 말씀을 했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르죠. 아니 어떻게 꾸며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아니 감사원장이 법조계 자문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고 꾸며낼 수 있겠어요? 안보실장님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저한테 소송을 걸어야죠. 네, 이 초유의 폭로전에 대한 시각부터 권영식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무능장관 대 네. 기무사에 적반하장 네. 이렇게 썼는데요. 앞서서도 의원들도 당나라 군대 얘기를 했는데 당나라 군대가 원래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범할 때는 아주 강했습니다. 예. 근데 현종 이후 연전연패, 돌고라테 뭐 토번한테 지면서 군기가 개판이 된 거예요. 다 내빼고 군기가 엉망이 됐다. 네, 엉망. 예. 오합지졸이 된 거죠. 그걸 예. 이제 당나라 군대라 그러는데 위아래도 없고 예. 여차하면은 내패부리고.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냐. 예. 그런 군을 만들어 놓은 현 상황. 예. 이거 지금 무능장관이죠. 국방장관이 제대로 군기를 세웠으면은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본인이 해사를 나와서 그렇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 그건 뭐 그만 말이 안 되는 두고. 소리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송 장관도 오늘은 그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일단 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기무사거든요. 예. 기무사가 지금 본질이 뭡니까? 엉뚱한 계엄문건, 지금 어느 대명천지의 계엄문건을 만들어 놓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진실을 밝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어 안 하고, 예. 문 5분이니, 네, 만난 게 20분이니, 예. 그 계엄문건이 문제지. 유수령이 지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민병삼 대령이 얘기한 것은 유수령 얘기예요. 예. 경우에 따라서 치안을 경찰이 맡은 것을 군이 맡을 수 있는 그 유수령과 계엄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장관을 면전해서 네. 중인 환실에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본 데서 지금 완전히 면박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기무사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질을 흐리게 본말을 전도하기 위해서 척반하자고 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황장우 소장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마 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뭐 질문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초유의 폭로죄에 대한 시각 그리고 위중함을 인식하도록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 위중함을 인식하도록 보고했다. 이렇게 하는 기무사의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고 또 송영무 공개 비판한 선배라면서요. 민병삼 대령이. 그런데 준엄이 꾸준 후배 장성. 국방부 보좌관하고 있는. 장관 보좌관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시각인데 황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질문 3개 다 한꺼번에 말해버리지 뭐 이랬거든요. 다 말씀하세요. 생각 있는 대로 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정권의 의도적 혼란 방치라고 봅니다. 군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무사 문건을 가지고 나중에 사법 처리를 군 특별수사단이 해서 나오는 대로 정리하면 되고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이 백주에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 앞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일단은 송영무 장관이든 기무부대장이든 다 바꿔버리면 됩니다. 해임 사유다.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권이 상당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놔두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일부러 놔두느냐. 결국 이런 큰 목적은 빅픽처라고 요즘 말을 많이 쓰더만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군 내부에 이번 기회에 이제 인적 청산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인적 청산을 넘어서 이제 대북 그런 이 대화 국면에서 군축 등 이런 어떤 대북적인 부분에서 군의 입장들을 갖다 정리해 가기 위해서 군 내부에 일정한 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문제가 커지도록 이렇게 굴러가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요.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친문 그다음에 반문들조차도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심지어 언론까지도 메시지 해석에 혼란을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편들어야 되는지 헷갈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권의 빅픽처가 뭐든 간에 이거는 정권이 혼란을 방치하니까 벌어지는 현상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 정권이 군 내부에 벌어지는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시각을 주면서요. 예.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메시지 관리에 실패하면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데미지를 입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랑 교수님.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서 국회의원들이 출연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그 촛불 시위 때 집회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나라냐였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이게 군대냐 이럴 것 같아요. 이런 군대가 어디 있냐? 이런 하극상이 어디가 있고 이렇게 군이 기강이 해이해져 있느냐. 뭐 저는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에 대한 신뢰는 지금 추락할 때도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민주화된 군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막 들이받고 뭐 당나라 군대 얘기하던데 거. 당나라 군대도 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장관이 잘못했던 거 잘못하다. 장관은 거짓말로 또 뭡니까? 기무사는 폭로전. 예. 뭐 이게 막 가는 군대도 이런 막 가는 군대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그러나 예, 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미 이제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 기무사의 최후 반발입니다. 기무사 말하자면 조직소 해체 이기주의죠 일종의. 이를테면 그 국방개혁 2.0 이를테면 기무사의 대량 감축이라든지 예. 또는 뭐 그 대통령 권한 그 보고 권한이 있었거든요. 예. 기무사령관에 그런 것들을 제한한다든지 이 고강도 개혁안이 국방부에서 추진되고 있었거든요. 예. 자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이 소위 스톱워치를 눌러주지 않으면 우리 기무사는 완전히 날아가게 생겼다. 네,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발동하면서 예, 예. 결국은 이게 그냥 저는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돌출 행동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절대 돌출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질 난다고 그것은 거기서 기무사가 그게 아니고. 작정하지 않고서는요. 네, 아주 조직적으로 작전했다.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예. 저는 더 나아가서 예. 송영무 장관의 이 오락가락한 이 행보, 예. 또 이게 4개월간 보고를 뭉갠 거,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더 이런 것들을 진실 공방으로 좀 가게 하는데 예,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부분에서도 잘못 짚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국방장관 국방부 측 입장은 오락가락한 게 아니래잖아요. 오락가락한 것처럼 보이게 뭐 지금 기무부대가 만들어간다는 건데 사람 바보 만든다는 그럼에도 거 아니에요. 불구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은 저는 면책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황장 소장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특별수사단에 의한 철저한 수사, 네. 그다음에 뭐 재발 방지 어떤 대책 논의 예,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인사 조치 이런 것들이 좀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각장 정 의원 보시기에도 이거 어떻게 보면 기무사 홍보전 아니에요? 대령이 나와서 이렇게 언론 노출돼가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조직적인 거죠. 그러니까 군 개혁을 둘러싼 충돌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개혁을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왜 하려고 그러냐. 사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적나라하게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령이 장관을 면전해서 상명하복인데. 그럼 왜 그러냐. 이 정부에서는 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기무사의 장성수를 기존에 이제 9명에서 2명까지 줄이겠다. 이런 안을 이제 보고를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기무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래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사생 결단식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물론 뭐 송 장관의 중간에서 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군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는 태양이 2개가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그리고 기무사령관. 아무리 기무사가 중요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기무사 중심으로 재편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건 큰 거 더 키워줘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지금 국방부 장관 알기를 뭐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도 제가 어떤 자리에서 예를 들면 기무사는 완스타가 중장까지도 거의 말을 놓는 형태로. 네, 워낙 이제 곳곳에서 뭐 다 군대 생활하시면 사단에 가 있는 선수들도 그런데.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기무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개헌 문건이라든가 해서는 안 되는 또 뭐 민간에 대한 어떤 사찰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한 기무사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개혁을 할 경우에 그 타켓은 어쨌든 간에 인원수가 많이 육군이 됐는데 육군 전체적인 공간에서도 같이 힘을 합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야, 이거 올해 김성환 평론가. 저는 기무부대장이 저렇게 기계가 아주 높은지 처음 알았어요. 기무부대장이 얼굴을 드러낸 거를 본 것도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전 정부 때 잘못한 거 있을 때 그때도 저렇게 좀
내부 고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고요. 그때 계엄 준비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서요, 그게. 세월호 저 유족 사찰하고 기무사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서 보고를 한 건지 지시를 받은 건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밀하게 계엄 문건도 쫙 작성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예. 기무사가 지금 계엄 문건으로 물에 빠졌어요.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국방부 장관이 그 빌미를 준 거죠.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도 아무 문제 없다는데 왜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느냐. 그렇죠. 그런 논리가 만약에 되는 얘기했다면 거잖아요. 그걸로 예. 그렇잖아요. 반대 논리가 세워지죠. 지금 군사 반란을 획책했다고 할 정도의 그런 문건 내용을 지금 다 온 국민이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67페이지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기무사가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기무사가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기무사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막 뻥뻥 치면서 국방부 장관도 우리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조직을 살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도 한꺼번에 끌어들여야 한다. 네. 같이 물속으로 끌어들여야 우리 조직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질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송영무 장관 공개 비판은 육사 선배죠. 예. 대령을 준엄히 꾸짖은 후배 장성 얘기 그것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잠깐 들어보시고 예.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장관님께서는 댓글 TF와 세월호 및 위수형 검토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려라. 그러나 위수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대령이 장관 앞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와서 보고할 대령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장관님이 위수령에 관련돼서는 2월경에 수방사 합참 군부대에서 최악의 상황에 관련돼서 위수령을 검토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법무관리관하고 2월경에 얘기하면서 위수령은 이제 현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를 해라 지시하고 그걸 검토해서 정확히 4월 9일 날 폐기 결재를 하셨습니다. 기무사 문건은 계엄령에 관한 것입니다. 위수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민병삼 대령은 지금 혼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병삼 대령은 36년 군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명예롭습니다. 그리고 민병삼 대령은 기무에서 25년 근무했습니다. 저는 레바논 동명부대장 지휘관을 했고 판문점에서 대대장을 했습니다. 순수한 야전 군인입니다. 굉장히 오늘 이 자리에서 경악스럽습니다. 지휘관이 한 발언을 왜곡하고 각색해서 국민 앞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거 참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죠? 김현승 교수님 의견 주세요. 예, 진짜 뭐 가히 뭐 치킨 게임 뭐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걸 보는 국민들은 상당히 좀 볼썽사납기도 하고 우리 군이 이만큼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제 국방개혁이나 기무사 개혁이 창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실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어떤 개혁의 작업에 있어서 이 진흙탕 싸움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를 거 없다. 라고 만들어가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무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개혁이 임박했구나라는 어떤 절박감이 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번 일은 국방의 개혁을 해야 되는 것과 기무사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과 또 하나는 저는 민 대령님이나 몇몇 기무사 관련한 분들의 발언을 보면서 그 양심 그러니까 공적 양심이 생길 수 없었나. 과거에 댓글로 선거에 개입하고 민주주의를 농락했을 때 아니 사령관님 아니면 대통령님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고 예. 세월호 그 수장하자라고 했을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야 되고 예. 아니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했을 때 아니 우리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공적 양심을 표출할 때는 어디 가셨는지 모르다가 거기 근무했다니까요. 뭐 어딜 가요? 네, 그러니까 너는 그래야 근무하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적 양심에만 집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게 그냥 국방 개혁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무너져 내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왜 다 양심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군에 있었고.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이 10개? 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응? 목숨 10개도 모자라. 뭐. 서로 다른 양심을 갖게 된 배경이 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점점 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민구 전 장관 출국 금지됐고요. 계엄 세상을 기획했던 그룹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 윤곽이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